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평사 투영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먼저 살펴보는데요. 3차원 공간상의 불연속면을 스테레오넷에 투영하여 2차원적으로 표시하여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계에 어떤 우리가 평가하려는 사면이 됐던, 사면 안에 불연속면이 됐던, 이것은 어때요? 2차원적인 요소가 아니라 X, Y, Z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면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차원적인 요소지 2차원적인 요소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 3차원적인 정보를 어디 쉽게 얘기해서 책에다가 표현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입체적인 것을 종이를 접어가지고 종이 딱 피면은 툭 튀어나온 이런 책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고안을 해낸 것이 3차원 공간 XYZ를 갖고 있는 어떤 면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다가 3차원 스테레오, 2차원 스테레오 넷에 투영하여서 2차원적으로 표시를 했다. 2차원적으로 표시를 했다. 요것이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표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안정성을 평가했다. 이런 방법이다. 좀 획기적인, 단순하다고 결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타원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보면 지구타원체가 이렇게 있는데 어때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주사위처럼 생겼다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파트처럼 각져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뭔가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몇 번 블록, 몇 회, X열에, Y열에,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고, 요 하나의 요소별로 다 어때요? 격자 모양이 똑같하게 균등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좀 표시하기, 지도화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구타원체. 어떤 약간 찌그러진 완전 구형도 아니고 지구타원체. 거기다가 약간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차원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음, 이쪽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지구와 조금 비슷한 개념을, 지구본과 약간 비슷한 개념, 요 스테레오 넷상이 요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머리디오널 넷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좌우선의 개념, 북극을 지나서 적도를 지나서 남극까지 이어지는 요런 좌우선 좌우선과 같은 수많은 라인을 포함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적도선, 위도선이라고 해요. 위도와 같은 위도선이 여러 개 쪼개져 있는 이런 형태의 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3차원 공간 같은 개념으로. 그러면 우리가 네트는 이제는 이해를 했어요. 또 네트의 모양이 부득불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쪽은 격자가 좀 크고 안쪽은 촘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 왜? 우리가 주사위와 같은 행성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구타원체와 같은 요런 지구타원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투영 방법은 어떨까요? 투영 방법을 이제 살펴볼 텐데, 투영 방법이 여기서 보면은 등면적 투영 방법이 있고 등각 투영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요거는 우리가 등각 투영 방법, 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지만 또 호기심이 극에 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또 이걸 찾아서 또 세월, 네월, 그냥 시간을 너무 허비하면 그건 역시도 전 권장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등면적 투영 방법 같은 경우는 뭔가 빛을 쏴가지고 어디 지면에다 이렇게 쏴서 그리는 요런 느낌이 저는 드는데, 여기서 보면 투영되는 면적이 어디냐? 대상
종이가 어디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9의 아래쪽. 그렇다면 등각투영법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요 중간 여기에다 투영을 하네요. 자,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똑같이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3차원적인 기하 정보를 극점으로 우리가 표시했을 때 여기서 보는 A점입니다. A점. A점이라고 표시를 했고 똑같이 A점을 등각 투영 방법에서도 A점을 여기에다 똑같이 포인트로 플롯이 됐습니다. 플롯이 됐는데 등면적 투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제 어떤 반지름이 있을 거예요. R이라는 이걸 그대로 각도를 주어서 내려와서 반지름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포인트 B에 플롯이 되는 이런 양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무상 많이 사용하는 등각투영법은 요 A점은 변함이 없죠. 근데 여기서 뭘 바라보느냐? 북극점을 바라봅니다. 북극점. 우리가 여행할 때 옛사람들이 여행할 때 요거 보고 찾아갔다고 하는데 자, 그걸 바라보고 얘를 그대로 연장선을 있습니다. A점에서 북극점까지. 그랬을 때 어때요? 요 서피스를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때 요 지나는 점 C, 요 지점, 요것을 등각 투영 방법이다. 여기에 찍힌 C를 A점을 C점에다가 투영하는 방법을 등각 투영 방법이다. 우리가 공학적으로 사용할 때는 요 방법을 사용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등각투영법의 스테레오 네트 이렇게 생겼네요. 뭔가 좀 아까 전에 3차원적으로 보던 그 격자가 2차원적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기 뭐 요거를 뭐 너무 심오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요런 모양이 있다. 뭐 요 정도 뭐 이거를 시험 시간에 그려라 이런 문제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 대신에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머리디어널 넷 요 부분에서 각도가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사면의 각도가 급할 경우 요 사면과 불연성면 똑같습니다. 요런 뭐 각도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급한 경사도 있을 것이고 또 더 완만한 이런 경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이 스테레오 넷에 투영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요거는 하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평사투영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안정성 해석하는데 대원호를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면 경사에 따라서 대원호 크기 형상이 좀 달라지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얘는 일단은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방구라는 건 뭐예요? 여기 저기 뭐냐 지구 타원체로 지구본을 따졌을 때 절반만 따졌을 때 자 경사가 이렇게 완만해. 이렇게 완만한 경우가 있겠죠. 완만한 경우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경사면이 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급한 경우도 있어요. 급경사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방구가 똑같이 표시가 되는데 어때요? 이렇게 급격하게 써 있어요. 급격하게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등각투영법에서 뭘 바라보라 그랬어요? 북극점 바라보라고 했죠. 북극점 얘를 바라보고 얘 사면을 투영을 하게 되면 뭐 얘는 얘가 될 거고 얘를 투영을 하면 이렇게 투영을 하면 요 부분에 뭔가가 포인트가 이 점이 하나 찍힐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대신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바라보면 요 부분에 포인트가 찍힐 거라는 얘기죠. C점이라고 합시다. C점. 이렇게 됐을 때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요 대원호 투영된 요 네트에 투영된
아이고, 이거 왜 색깔이 안 바뀌나? 자, 요 부분,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급격사로 형성된 원호 사면 같은 경우 이렇게 얘는 넓게 호가 표시가 되고 얘는 좁게 표시될 수밖에. 기하학적 형상상 그렇지 않습니까? 얘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얘는 넓게 형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할 부분은 급경사, 얘처럼 급경사로 써 있을 때는 완전히 90도다, 이게 직각이다 90도, 그럴 경우에는 뭔가 호가 생기지도 않고 이 부분에 이렇게 투영이 될 거예요. 선형으로, 선으로, 라인으로. 하지만 완전히 평평한 사면, 경사도가 0도, 0도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표시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나 투영을 하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0도인 비탈면은 투영을 하게 되면 이 원호로 된다. 얘는 0도, 얘는 90도, 그 다음에 뭐 45도는 뭐 이런 중간 어딘가에 찍히게 되겠죠. 요 개념, 경사가 급할수록 이쪽으로 작도가 된다. 얄쌍한 어떤 원호가 되는 거, 반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완만하다 그럴 경우에는 반대쪽 방향으로 가면서 뭔가 펑퍼지만 큰 원호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반구 등각 투영. 우리가 하반구 등각 투영, 지금 우리가 투영을 하는데 하반구에다가 우리가 투영을 한다 그랬어요. 절반만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원이 있고 여기에 이제 방구가 있으면 이 하반구라는 건 위에가 아니라 아랫부분을 이용하겠다. 아랫도리를 이용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자, 요 빗금친 부분이 뭐냐? 얘가 어떤 그 불연속면이죠. 불연속면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요 부분이 현장에 조사하러 갔는데 이런 불연속면이 있겠죠. 사면이 있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극점, 폴이라고 하는데, 이 극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여기서 살펴보고 합니다. 입체적으로 우리가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요 면이 있을 때 색깔을 또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야, 요 면이 있을 때 요 면에 수직인 어떤 선분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수직 벡터. 그랬을 때 요 구와 요 바깥에 있는 구와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요 면의 센터에서 쫙 올려가지고 요 서피스랑 만나는 극점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극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극점은 어때요? 이 선이 두 개가 나타나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하나,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 하나. 두 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극점도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극점도 두 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면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건 어디다? 하반구만 이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하반구만. 하반구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극점이 실질적으로 두 포인트가 찍히지만 뭐 여기 하나 찍히고 여기 하나 찍히겠지만 우리는 두 개 다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하반구만 이용을 하게 된다. 결국은 요 포인트는 버리고 얘만 살리는, 이것이 하반구 등각 투영 방법이다. 결국은 이런 불연속면이 있을 때 이 불연속면의 극점은 한 포인트 하반구에 찍히는 것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 요거를 하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빼주고 사용 안 하고 버리고 얘만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 그림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요 부분이 사라졌어요. 요 부분이. 나는 사용을 안 하고 하반구만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 빗금, 요 부분, 빗금 친 부분이 결국은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 위에 거는 날라갔네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북극점을 바라본다고 했으니까 이, 이 호에, 원호에 여기 이제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룰 거 아닙니까? 각 점들이 어디를 바라본다? 북극을 바라본다. 북극을 바라보고 간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선들, 이 수많은 무수의 선들이 어디를 통과하느냐? 이 부분을 통과하겠죠. 요 솔피스를. 예? 통과하면 그 선들과 만나는 점이 또 생길 거란 얘기죠. 그 부분들을 점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러한 하나의 또 호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원의 투영,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경사가 급하면 얍실하게, 또 얘가 완만하게 마일드하다 그러면 y의 이 부분에 접하게 되는, 이쪽으로 가면 완만한 것, 이쪽으로 가면 얍실해지면 경사가 급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극점을 사용해야 돼요. 극점. 얘는 버리고, 자, 극점이 여기 찍혔는데 극점도 역시 무엇을 바라본다? 나는 북극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얘 극점에서 얘를 똑바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때요? 이 서피스에 어떤 점 하나가 찍히겠죠. 요게 극점의 투영이다. 여기까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스테레오넷의 투영 결과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극점은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대원 불연선면이 됐던 뭐 어떤 저기 사면이 됐던 대원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요 부분이 대원이 되고 얘가 이제 극점 두 가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요 선에 직각되는 선분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경사 방향이다. 우리가 DIR, Direction, 경사의 방향, 내가 조사자일 때 사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면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방향, 이것을 경사 방향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스테레오 네트를 작성했으면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자, 마지막 파이널로 정리를 해봅니다. 3차원 공간상에서 투영한 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실무에 사용하는 건 요거를 사용한 거예요. 요거를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메커니즘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불연성면이 됐던 사면이 됐던 어떤 실제 불연성면의 방향성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랬을 때 이 부분에서 이 두 개의 선분에서 직각이 되는 어떤 방향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경사 방향이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 어떤 연직되는 선분을 거슬 때 하반구에 찍히는 점이 극점이다. 얘가 어떻게 보면 얘죠. 그리고 여기에 투영한 것이 얘 호가 이 대원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